최고의 명승부를 미리 만나보는 시간, 승부 예측 위클리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게 됐네요. 네, 나오고 싶었고요. 원래 고정 출연자가 김재영 기자잖아요. 네. 키가 굉장히 커서 많이 스태프분들이 불편하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나오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키가 이제 딱 맞는 느낌이 네, 드네요. 계속 나오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치열했던 프로야구가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야구 전문 기자로서 올 시즌 프로야구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전반기 성적표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3위에 오른 넥센입니다. 4번 타자 박병호, 또 중심 타자 유한준, 에이스 베넷켄, 마무리 손승락, 또 필승 불펜 한현희와 조성우가 빠졌는데 아무래도 역사상 한 시즌 만에 이렇게 전력 누수가 큰 경우는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위를 했다는 건 더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대체 자원이 등장을 했고 또 기존 선수들이 성장을 했고 특히 마무리 1위 김세현 선수라든가 수위 타자를 노리는 고종 선수가 대표적이고요. 또 바뀐 운동장에 맞게 많이 뛰고 또 한 베이스를 더 가고 투수는 공 한 개라도 덜 던지고 이렇게 팀 컬러가 바뀌면서 연기혁 감독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선수들은 야구하고 싶어서 정말 미친 선수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런 지도자의 자극이 컸고요. 또 전략적인 어떤 변화가 컸고 선수의 마음가짐이 바뀌면서 전반기에 정말 놀라운 일을 넥센이 만들어줬습니다. 요즘 뭐 유행가 유행가 제목을 붙이자면 정말 넥센 이즈 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하위권에 어울리지 않은 팀 바로 삼성이죠. 비록 전력 손실이 있었다고 하지만 정규리그에서 5년 동안 연속 1위를 했던 팀인데 이렇게까지 떨어지리라고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9위로 마감했는데요. 부자가 마감한 3년이 간다고 했는데 지금 한 시즌도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팀 승리를 이끌면서 이목을 끈 선수들도 있죠. 네. 늦게 피는 꽃이 더 아름답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무명 선수로 오래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런 인고의 시간을 보낸 선수들이 그 오랜 기다림 끝에 기량을 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반기에 특히 이런 선수들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넥센의 김수현 선수는 암을 극복하고 새로운 영웅으로 탄생을 했고요. 부산의 김재환이나 SK 최승주는 거포로서 가능성만 보여주다가 올 시즌에 함께 폭발했습니다. 또 초반부터 수위 타자 경쟁을 하고 있는 롯데의 김문호 선수도 대기만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을 야구 초대장을 받을 팀, 어떤 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미 뭐 순위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같은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두산과 NC는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워낙 전력이 탄탄하고요. 넥센이 이제 59경기가 남았는데 24승 정도만 하면 5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5강은 충분히 갈 것 같고요. 이제 남은 자리는 두 자리인데 SK가 현재 순위나 팀 전력의 안정성을 봤을 때 가장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나머지 6개 팀이 남은 한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합니다.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너무 뻔한 얘기가 되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SK와 기아, 한화 세 팀 중에 두 팀이 5강을 갈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우승팀은 어느 팀을 좀 예상을 하십니까? 네, 지금 순위를 봤을 때는 두산과 NC가 유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두산과 NC가 우승할 확률이 90% 정도가 된다고 보고요. 네. 나머지 팀들이 한 10%를 나눠 가는다고 보고 두산과 NC 중에는 두산이 2배 정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또 여담이긴 하지만 현장 인터뷰에서 정근우 선수가 한화가 우승하면 8명의 팬에게 밥을 쏘겠다라는 공약을 받아내셨잖아요. 그게 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정근우 선수 워낙 열심히 하고 있고 한화가 전반기 막판부터 뭐 중반 이후부터 치고 나가기 때문에 5강 안에 들어간다면 뭐 하나가 바라는 정근우 선수가 바라는 그런 극적인 드라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다. 그리고 8명의 팬에게 밥을 사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 그래도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하지만 순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흘린 뜨거운 땀방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위클리픽 본격적으로 승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K리그 울산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광주는 울산 원정에서 1승 4패로 부진했다. 반면 울산은 최근 안방에서 연승 행진 중이다. 또한 실리 축구를 앞세워 최근 3승 1무 1패를 거뒀다며 이번 경기에서도 연승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포항과 상주의 경기입니다. 포항이 홈 경기 3연승을 질주하는 동안 9골을 넣은 반면 실점은 단 2골에 불과하다. 상주는 팀 득점 리그 1위에 빛나지만 안방에서 강한 포항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른 경기 한 줄 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위권 팀인 수원FC와 전남의 경기는 무승부를 예상했고요. J리그의 간바 오사카와 후쿠오카의 경기는 홈팀의 낙승을 전망했습니다. 히로시마와 요코하마의 경기는 안방에서 더 공격력이 강해지는 히로시마의 승리를 예측했고요. 우라와 레즈와 오미야의 경기는 연승을 노리는 홈팀의 3승세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럼 위클리픽 지난주 예측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6경기를 전망해 드렸는데요. 4경기 예상이 맞았습니다. 챌린지 투어의 대구와 서울 이랜드가 나란히 승리했고요. J리그의 우라와 레즈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K리그에서는 전북이 포항을 꺾고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주 경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